after a report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claimed illegal drug use was the cause of some of Elon Musk's questionable behavior. And executives are concerned about the impact on his companies, including Tesla and SpaceX. He was using drugs, illegal ones such as LSD, ecstasy, ketamine, and cocaine, and Musk pushed back on this via a few social media posts.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1월 24일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와 2월 1일자의 애플과 메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한편 머스크 형이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뉴스들이 현재 도배가 되고 있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머스크 형은 즉각적인 응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마약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결백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사에서 랜덤으로 테스팅을 하는데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받은 소식통은 어디에 의한 것일까요? 바로 공매도라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면 데나이브 형께서도 말씀하시듯이 매년 초가 되면 테슬라는 망할 것이라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모든 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작년 초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망한다라고 했지만 작년 연말에 되었을 때는 그 망한다 한 사람들 돈을 잃고 자신들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요? 올해 초 역시나 테슬라 비판적인 목소리, 일런형을 트집 잡는 목소리들이 정말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지만 눈치 빠르고 스마트한 서학개미 형들은 다시 한 번 더 테슬라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4.2%입니다. 여전히 GM과 토요타, 포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즉 테슬라 성장 퍼센테이지 그 포텐셜 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레거시 기업들이 스폰해주는 주요 언론사에서는 맹렬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런형께서는 다시 한 번 더 포부를 말씀하십니다. 다음 목표는 6.9% 시장 점유율을 보유할 것이라고 하죠. 결국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즉 테슬라 주가 상방은 여전히 크다라는 뜻이겠죠. 지금 전기차 테슬라 평균 가격대가 5만 달러인데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테슬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평균 가격을 떨어뜨린 것은 테슬라가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48,000달러 테슬라가 거의 따라잡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만 조금 더 받쳐준다라면 테슬라 세상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절반가량 떨어졌는데요. 2022년만 해도 피크 찍을 때 67,000달러였는데 이제는 36,0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이 테슬라 중고차를 구매를 한다라면 이건 역시나 전기차 전환율을 높여 나가는데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런형이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은 모델 Y가 작년에 역시나 베스트셀링 차량. 현재 전기차 구매는 모델 Y가 정답이라고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은 테슬라가 맞고 GM과 포드는 지는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들은 미국을 넘어서 중국과 이제는 멕시코까지, 유럽에서는 독일에서 폭발적인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부분에서 테슬라는 여전히 강력한 포지션을 영원히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요? 한편 전기차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현재 세상은 모든 트렌드는 로봇과 챗 GPT와 같은 AI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에서도 챗 GPT를 차량에 탑재를 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주고 있죠.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의지하지 않고 그록 AI를 테슬라 차량에 탑재를 시킬 예정인데요. 그럼 테슬라가 낼 수 있는 수익은 다른 전기차 대비 훨씬 더 큰 폭의 마진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이 예상하는 것은 옵티머스가 올해부터 기가팩토리에 투입이 될 거라는 점인데요. 이 프로젝트만 성공을 한다라면 더 이상 노조에 대한 걱정도 없을 것이고 시급 압박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일런형이 꿈꾸는 테슬라 공장은
사람 없이 모든 것이 기계화로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닐까요? 그 목표점으로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본다라면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테슬라 상대 가격 전쟁을 하든가, 최근에 모건 스탠레이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 퍼포먼스랑 상관없이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강점으로 더욱더 큰 판매 대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스바겐이 챗 GPT를 채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가지 새로운 성능들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고가 라인인 모델 S와 X의 업데이트가 대대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배터리를 비롯해서 드라이브 트레인, 범퍼, 카메라까지 많은 부분의 향상이 나올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올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고가 라인 판매 상승을 노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조금 더 마진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점차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랩핑과 틴트를 제공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모델 Y의 울트라 레드 스텔스 그레이 컬러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첫 주는 이제 지나가게 되었고 중국 시장에서 3,200대의 판매가 나왔습니다. 전년도 1분기 대비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첫 스타트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올해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사이버 트럭인데, 기가 텍사스에서 많은 사이버 트럭들이 점차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올해 모델 S와 X의 업그레이드,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 테스트와 모델 3Y 업그레이드 버전을 통해서 더욱더 커져 나갈 것이고, FSD 중국 출시가 공식적으로 된다라면 모을 수 있는 데이터는 더욱더 크게 늘어날 거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라면 현재 테슬라를 비판하는 목소리, 일런형을 물어뜯는 목소리는 다 부질없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한편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은 주주들이 버티고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바로 PIF 사우디에서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현재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발 빼는 순간 바로 끝나는 것이죠. 현재 루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이 아닙니다. 바로 수요, 영업 부분에서 굉장히 부진하고 있는데요. 가장 화가 나는 점이 무엇이냐면 미국 기업인데 다른 기업들은 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루시드는 4분기 판매 대수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시장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1512대라고 합니다. 이 숫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고 전분기 대비 상승은 나올 것 같지만 여전히 굉장히 실망스러운 숫자라는 점인데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이 아닙니다. 루시드가 노리는 것은 럭셔리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반드시 먹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독일 시장에서 작년 1년 동안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답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1년 동안에 99대, 100대도 못 팔았습니다. 99라는 숫자를 본다라면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샀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독일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되었던 루시드 유럽 직원들의 친인척, 가족, 관계자들이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루시드가 유럽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만들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 전략은 실패를 했습니다. 루시드 에어는 안 팔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내수 플레이어가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두드리는 곳이 유럽의 독일입니다. 니오 같은 경우에는 1200대를 팔았는데 즉 독일 시장에서 루시드 브랜드 가치와 중국 브랜드 가치는 똑같은 선상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럭셔리 브랜드는 1+1 판매를 하지 않는데요. 루시드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1월 31일까지 2023년형 퓨어 투어링 그랜드 투어링 제품을 구매하면 서리얼 사운드 또는 드림 드라이브 프로를 1+1 무료로 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2023년에 생산해 놓은 차량들의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지금 루시드 공장에서 보이는 이 차량들 결국 안 팔려서 재고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루시드 강력 주주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헛소리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하는 말이 헛소리가 되려면 루시드 에어 판매량이 올라가야 되고, 판매량이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하는 말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루시드 경영진은 그래비티를 생산에 최적화시키는 설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루시드의 문제점은 생산이 전혀 아니죠. 애리조나 공장 풀캐파로 뽑으면 40만 대까지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1단계 공장도 풀로 못 돌리고 있습니다. 기계는 남아 돌고 있고 직원들은 다 일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전기차 시장의 트렌드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루시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음성 비서는 알렉사 또는 시리로 결국 채택을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알렉사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수많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엔비디아 자율주행을 선택하고 엔비디아 칩을 씁니다. 그리고 루시드 역시나 엔비디아 자율주행을 선택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루시드 주가가 올라가려면 손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손실이 줄어들고 판매 대수가 올라갈 때 물을 타던가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루시드에서는 사파이어 오너분들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숫자가 판매 대수 전부가 아닐까요? 현재 루시드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그래비티. 하지만 결국 에어가 팔리지 않으면 그래비티도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리스크가 무엇일까요? 현재 많은 루시드 주주분들은 주식들을 모아가고 있지만 루시드의 대표 58년생 개띠 피터 형은 주식을 전혀 모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피터 형은 언제 은퇴를 하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꽤나 루시드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0.3%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서 0.3% 점유율, 특히나 가격대도 굉장히 고가 라인인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4분기 때 판매 대수가 꺾이면서 그대로 주가 하락을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치가 4분기 때 매출 총이익을 흑자로 만드는 것인데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본다면 결국 순이익, 흑자 전환 시기는 2025년에서 2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스트 시나리오는 R2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 달성을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딜레이가 된다면 R2 플랫폼의 판매량이 올라가면서 흑자로 전환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리비안의 현금 손실 폭은 가장 큽니다. 여기서 니오와 샤오펑 같이 1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보여주는 기업을 제외한다라면 패러데이 퓨처, 워크워스, 빈페스트,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를 비롯해서 성장률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파른 성장률을 보여준과 동시에 현금 소진이 굉장히 크면서 차 한 대 팔 때마다 나는 손해의 손실 폭도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론 플랫폼보다 딜리버리 밴 부분, 여기서 또 다른 계약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 뱀 부분이 올해 리비안을 먹여 살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 아론 플랫폼이 되었던 딜리버리 밴이 되었던 8만 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차량인데요. 그만큼 손실 부분을 더욱더 빠르게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상 아마존의 뒷배경이 없다라면 지금 리비안의 밸류에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마존이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FP 배터리와 인두로 드라이브 유닛을 통해서 원가는 더욱더 절감을 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올해 역시나 판매 대수 상승만큼 중요한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네요. 최근에 리비안 공장을 본다라면 딜리버리 밴 물량이 정말로 많이 뽑혀져 나왔습니다. 아마존으로 엄청난 물량이 딜리버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최근에는 화이트 컬러 딜리버리 밴도 보이고 있네요. AT&T도 어서 빨리 파일럿 프로그램을 끝내고 매출로 반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리비안 역시나 R2 플랫폼 도착 전까지는 리스크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된 CEO와 계속 성장하는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리비안 주주분들은 신뢰성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